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4년 차인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염치 없는 빈대 같은 신우 때문이에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지인이 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기대가 되었는데 만나보니 일단 외모도 제 스타일이었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를 만큼 대화도 잘 통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와준 덕분에 굳이 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도 몇 번 더 남편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소개팅을 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났으니 아예 다툼이 없을 수는 없었지요. 저희 역시 총 2년 반을 만났는데 그 기간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별것도 아닌 일에 토라지고 서운해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엔 서로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했고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저와 남편 두 사람 인생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남편에겐 위로 4살이 많은 신우가 있어요. 시집도 제법 일찍 가서 10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지요. 신우는 전업주부이고 신우 남편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는데 스타 강사 뭐 그런 건 아니라서 벌이가 아주 넉넉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때 개혼이기도 했고 당시만 하더라도 어머님 아버님 형편이 저희 할 때보단 나아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대요. 신우 시댁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나 남편은 못 딱히 받은 거 없이 결혼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일단 다행히 직장은 그럭저럭 좋은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이것저것 빼고 월 실수령액이 1,000 정도 되고요. 요새 워낙 잘 버는 사람들이 많아서 1,0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방구도 못 낀다던데. 아무튼 그래도 저희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없으니 좀 더 여유 있게 느껴지는 것도 같고요. 하지만 앞서 지나가듯 말했듯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형편이 녹록지 않으세요. 아버님이 회사를 다니고 계실 땐 괜찮았는데 당신 예상보다 이른 나이에 회사에서 나오셔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언젠가 만취 상태가 되셔서 저와 남편을 붙들어 놓고 말씀하시길 어머님이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부동산 투자한답시고 여기저기에 돈도 안 되는 땅을 어지간히 사신 모양이 돼요. 요새 뉴스에도 기획부동산이니 뭐니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아버님은 그동안 같이 살부대 끼고 산 정이 있어서 어머님께 대놓고 싫은 소리는 못 하셨던 것 같고 어머님도 어머님대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이 저렇게 일찍 회사에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뭐 사는 게 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친정으로부터는 왜 도움을 못 받았냐? 물론 친정은 시댁에 비하면 상황이 낫긴 해요. 일단 자식도 저 하나밖에 없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당신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규모가 큰 건 아닌데 적어도 정년이랄 게 없기도 했고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건물이 3층짜리긴 해도 아버지 본인 소유였으니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출이 남아있었으니 은행과 친정아버지의 공동 소유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따지기도 머리 아프고 받지 말자 했어요. 양가 도움 없이 우리 둘만의 힘으로 시작해서 자리 한번 잘 잡아보자고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에 얻게 되었는데 이유는 단순했어요. 제가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에 회사 사무실이 이전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였거든요. 게다가 시댁이 있는 곳이 서울치고 땅값이 조금 싸요. 저희 예산은 정해져 있었고 그 무렵 저는 서울 집값에 놀라서 학을 떼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저로 하여금 시댁 근처에 집을 얻게 하대요. 시댁 근처에 집을 얻은 것까지는 솔직히 그래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 아버님 성격에 저희 집을 막 드나드실 분들도 아니셨고 하지만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한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신혼의 가족이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이사를 오는 이유가 신혼의 딸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친구들하고 사이도 안 좋고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 정서에 도움이 되게 손녀 예뻐해주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곁에 있게 하겠다는 게 신우의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시조카를 생각하면
어린 아이를 상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이없기는 한데 별로 정이 안 가요. 시댁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제 신체 특정 부위를 말하며 작은아빠는 잘생겼는데 작은엄마는 못생겼다 그러고, 이게 제 입으로 말하자니 낯뜨겁고 유치한데 일단 저요, 어디 가서 못생겼다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린애가 악의 없이 하는 소리라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번번이 제 외모를 지적하니 속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신우는 그 옆에서 자기 딸을 말리기는커녕 역시 자기 딸이 자기를 닮아서 보는 눈이 있다는 소리나 해대니까 더 짜증도 났고요. 심지어 한 번은 고 10살짜리 시조카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저희 남편 그러니까 작은아빠랑 나중에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더러 작은아빠랑 이혼하려나요? 요새 10살짜리들은 제가 어렸을 때랑은 또 다른가 보지요. 그래도 그렇지 어린애가 어떻게 어른한테 이혼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 싶어서 충격적이대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그런 시조카를 예뻐하지 않는다고 엄청 서운해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데다가 하는 짓도 얄미운 시조카한테 무슨 정이 그렇게 가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우도 하는 짓이 얼마나 얄미운지 얌체가 따로 없거든요. 처음에는 몰라서 긴가민가 하고 당해주기 일쑤였지만 시간이 지나 신우하는 짓이 눈에 빤히 읽히기 시작하니까 저도 방어한답시고 머리를 쓰게 되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에너지 낭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신우가 이사 오고 두세 달 동안은 잘 지내보려고 했지요. 어쨌든 애가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이사까지 결심했을까 싶었으니 잘해주고 싶었던 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신우는 이후로 걸핏하면 저희 남편이나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잔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반찬 해놨으니 어머님 댁에 가져다 드리라던가 퇴근길에 뭐 좀 사다 달라거나 주말에 가구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더러 하라고 하질 않나.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전화 벨소리에 정말 노이로제에 걸리겠다 싶었습니다. 나중엔 남편 핸드폰이고 제 핸드폰이고 그냥 신우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은 정도였지요. 결국 남편더러 우리가 그 집 머슴도 아니고 어지간히 드나들자고, 그리고 신우는 전업인데 자기가 할 만한 일은 알아서 해야지 왜 맞벌이하는 당신과 나를 이렇게 불러대냐 따져댔네요. 신우의 얄미운 짓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시할아버지 병문안에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저를 태우고 바로 병원에 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병문안을 가기로 한 당일날 제가 차에 올라타니 신우네 집에 들려서 신우네도 태우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까지는 정반대 방향이라서 30분은 그냥 길에 버리는 거였거든요.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왜 거길 들리냐고 따로 가자 하니까 신우네가 두 차로 다니면 기름값 아깝다고 자기들을 태우고 가랬대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 기름은 누가 공짜로 넣어주나요? 그렇지만 그런 걸로 왈가왈부할 힘도 없어서 알았다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네까지 태우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신우도 보아하니 빈손으로 왔길래 저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살 거라니까 자기 것도 일단 좀 사달래요. 자기가 돈은 바로 계좌이체 해준다면서요. 그래서 2박스를 샀는데 신우가 계좌이체 해주는 걸 그새 잊었는지 돈을 안 보내대요. 결국 제가 신우에게 한 번 더 상기시켜줬습니다. 음료수 값으로 얼마 보내달라고요. 그러자 한다는 말이 자기 핸드폰이 갑자기 작동이 잘 안 된대나.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그러면 신우 남편도 같이 있었으니까 신우 남편이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먼 산만 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 돈 못 받는다고 저 먹고 사는데 지장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어요. 식당에 가도 꼭 나중에 보내줄게요 해놓고는 입 싹 닫고, 나중에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기 싫더라고요. 어머님 생신을 같이 챙기자는 걸 됐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모시고 가서 식사도 하고 할 테니 형님도 형님이 알아서 모시고 가라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다 같이 모여서 왁자지껄한 게 좋지 뭐 한다고 따로따로 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일단 저한테 계좌이체든 뭐든 먼저 돈을 주고 정산하고 다시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자기네는 여력이 안 돼서 저희가 모시고 가려는 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저희끼리 다녀오라나요.
그러다 완전히 제가 폭발하게 된 게 작년 연말이었어요. 남편하고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가 신우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신우가 그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잡니다. 저희는 이미 펜션이며 자동차 렌트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거든요. 같이 가는 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그 집도 애 때문에 올 한 해 고생하지 않았냐고 같이 가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의 그런 오지랖이 마음에 안 들었지요. 그렇지만 또 같은 여자로서 괜한 동정심이 발동해가지고는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펜션이야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 추가 비용이 얼만큼 발생한다 말해줬고요. 렌트하는 자동차도 추가금 내고 사이즈를 키워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그놈의 버릇을 못 버리고 또 저더러 먼저 결제를 하랍니다. 결제하는 김에 자기들 비행기 표도 해달래요. 자기가 여행 끝나는 날 한 번에 정산해주겠다나요? 황당하고 어이없고 제가 도대체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신우더러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저더러 자기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봤냐고 저더러 너무 예의가 없답니다. 어찌나 신우가 세게 나오던지 전 순간 제가 정말 말실수를 크게 했나 싶었어요. 붕괴하는 신우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니 일단 자기가 뭐 생각을 해보겠다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 그냥 안 가면 되지 싶었는데 그렇다고 바로 다시 걸어서 그냥 같이 가지 말자 하면 뒤끝이 있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신우가 연락 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차피 적어도 저랑 남편 여행 계획은 다 끝났으니까 같이 못 가게 되더라도 저희가 손해볼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는 한다는 말이 저희한테 섭섭하답니다. 그거 펜션 뭐하러 사이즈를 키우냐면서 자기네는 거실에서 자도 된다고 그래요. 자동차도 남자 둘이 앞자리에 앉고 뒤에는 여자들끼리 앉고 시족하는 신우랑 저랑 돌아가면서 무릎에 앉히면 되지 않겠냐면서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기어이 자기한테 얼마라도 돈을 뜯어내야겠냐는 거예요. 진짜 속사정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무슨 신우한테 삥이나 뜯는 사람으로 보이겠다 싶대요. 저도 그때는 화도 나고 짜증이 나서 이럴 거면 같이 안 간다고 했어요. 제가 뭐하러 그 불편을 겪어가면서 형님네랑 여행을 가느냐고 형님네는 알아서 가시라고 저는 그냥 계획했던 대로 남편이랑 둘이 가겠다 했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주 신우가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더라고요. 일단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했는지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네 마누라 입단속 좀 하라 그랬답니다. 그까짓 거 돈 몇 푼 좀 번다고 유세 부리는 거 아니라고 했다나요. 모르는 사람한테 적선도 하는 세상인데 그거 어렵게 사는 신우한테 돈 몇 푼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러냐고. 제가 남편더러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은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자기는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남편도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다음에 어머님께 앞으로 말씀 조심하시라고 이야기하겠다며 사과를 하대요. 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제가 신우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뭐 사과라도 하고 여행 같이 가자고 어르고 달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우에게 연락하지 않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여행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행을 3일인가 앞두고 신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냐면 시조카만이라도 데려가 달랍니다. 시조카가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다면서 데리고 가달래요. 저도 너무 기가 빨려서 돈은 어쩔 거냐고 물었습니다. 가타부터 설명하기도 싫었고 가서 그 싸가지 없는 시조카에 수발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짜증이 났지만 어머님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스트레스라 그냥 돈 얘기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고 자리를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하느냐고 저한테 너무 인색하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애 비행기 티켓은 안 사냐고 애는 뭐 걸어서 제주도 갈 거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신우도 아차 싶었는지 멈칫하더니 그건 저희더러 내달랍니다. 애한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생각하고요. 솔직히 제주도 가는 거
그거 얼마 하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 신우랑 사이가 좋고 시조카도 예뻐했으면 왜 못 데려가겠어요. 당연히 데려가고 비행기표도 사주고도 남지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신우한테 당한 게 있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제가 그렇다고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막말로 돈을 마늘밭에 묻어도 묻어놓지 그렇게 쓰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우더러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하시라고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네요. 남사스럽고 창피하지도 않냐 하니까 신우가 저더러 너나 똑바로 살랍니다. 남들은 조카라고 하면 퍼주기 바쁘고 시어머니랑 신우 알기를 하늘같이 안다는데 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때부터는 뭐 솔직히 논리 같은 건 없었고 신우가 그냥 어떻게든 저를 끌어내리려고 억지만 써서 상대해줄 가치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떠드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퇴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신우가 저희 집으로 쫓아왔더라고요. 남편을 보더니 너 마침 집에 있었냐며 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돈에 환장한 X라면서 신우 알기를 뭘로 아는 X네 뭐네. 수준 없고 원색적인 비난의 일색이었지요. 그러자 남편이 저는 솔직히 이번에도 등신마냥 가만히 듣고만 있고 그러면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신우를 향해 자기 얼굴에 똥칠 좀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안사람 볼낯이 없다면서 누나 그러고 사는 거 불쌍하고 안 됐기는 한데 그거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지 않냐며 이런 하소연은 차라리 매형한테 가서 하라고 왜 잘 사는 부부한테 와서 심술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신우도 남편의 그런 반응을 보고는 약간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지동생이라고 평생 지 편을 들 줄 알았나 보지요. 결국 신우는 그렇게 소득 없이 저희 집을 떠났고 저희 집에는 이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인지 이번엔 어머님께서도 연락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 단둘이 제주도에 잘 다녀왔고요. 신우에게선 연락이 없어요. 남편더러 신우가 연락도 없고 조용한데 혹시 신경 쓰이냐고 넌지시 떠보니 그게 무슨 말이냐며 자기는 요새 속이 다 후련하답니다. 그동안 누나라서 거절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자기도 짜증났다면서 그때 매형한테도 한마디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게 억울할 지경이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저희 둘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신우한테 연락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남편과는 어쨌든 피를 나눈 남매인데 그럴 수는 없겠지요. 언젠가 다시 마주하게 되더라도 지금과는 달라져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